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4강 탈락 이후 치른 첫 번째 A매치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는데요. 피파 랭킹이 무려 79계단이나 아래인 태국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른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3월 21일 목요일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인 6만 5천여 관중들을 실망시킨 결과인데요. 주장 손흥민 선수의 예리했던 선제 득점에도 불구하고 태국을 잡지 못한 이유, 이 결과가 앞으로 월드컵 아시아 예선 돌파 일정에 큰 어려움을 야기할 이유,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로 월드컵 예선에 임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태국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로 전반전 1대0 리드로 마치면서 이제는 상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후반전에 유리한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 이른 시간 동점골을 내줬고 그 이후 우리의 파상 공세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극악의 결정력을 보이면서 승리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경기는 태국과의 46번째 맞대결이었는데 통산 8번째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기록이 있는데요. 한국의 이전 태국과의 홈 경기 결과도 무승부였습니다. 바로 1997년 6월 1일 잠실에서 치렀던 프랑스 월드컵 1차 예선 당시였는데 그때 0대0 무승부에 이어 이번 1대1 무승부까지 최근 태국과의 홈 경기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 태국과의 홈 경기는 7, 80년대의 일로 그 당시는 오히려 태국이 더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여겨졌음에도 우리가 홈에서만큼은 큰 승리, 대량 득점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전력 차이와 실력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라고 여겨졌던 21세기 들어 치른 경기인데 안방에서 비긴 것은 분명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 결과가 앞으로 이어질 3차 예선, 아시아 최종 예선격의 일정에도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같은 날 열린 호주와 레바논의 경기는 호주가 예상대로 안방에서 2대0의 완승을 거두며 피파 랭킹 포인트를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현재 아시아의 피파 랭킹 1위는 일본입니다. 피파 랭킹 18위고요. 2위가 20위인 이란이고 3위가 22위인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피파 랭킹 포인트가 1566점이었거든요. 호주가 23위로 한국과 피파 랭킹 차이도 하나밖에 안 나는데 점수 차이가 11점밖에 안 났습니다. 호주는 레바논전 승리를 통해서 포인트를 더 얻게 됐는데 한국은 훨씬 순위가 낮은 태국과의 무승부로 인해 오히려 이제 포인트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3월 A매치 일정에 호주도 레바논과 리턴 매치를 치르게 되는데 레바논의 경기력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우리는 태국과 원정 경기를 치르러 가야 하는데 이 경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월 A매치 결과를 통해서 피파 랭킹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4번째 순위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3차 예선 18개 팀이 3개조로 나뉘어서 6개 팀씩 구성하게 되는 이 3차 예선전에 톱시드를 받지 못한다. 일본, 이란, 호주 등과 한 조에 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물론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톱시드를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2번 시드로 만날 팀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본이나 이란이 우리와 같은 조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왜냐? 조 2위까지 본선 직행이 가능해지는데요. 3번 시드의 이라크, 4번 시드의 요르단, 5번 시드의 시리아가 들어올 수 있는 피파 랭킹 순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2위에 드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예선전에서 이란이나 일본을 만나는 것은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역시 북한과의 쉽지 않았던 오늘 경기 1대0 승리를 거두며 아시아 피파 랭킹 1위를 굳건히 지키는 결과를 얻었고요. 또한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우리에게 완패를 안겼던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과의 원정 경기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아시아 예선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태국과의 경기 무승부로 인해서 또 많은 팀들에게 얕잡아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어떤 팀이라도 한국을 상대로 해볼만 하다는 인상을 남겼다고 볼 수 있는 심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기 황선홍 임시감독은 최전방 공격수로 울산 HD에 주민규 선수를 배치했고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는 버밍엄 시티로 이적한 전 전북 현대 미드필더 백승호 선수를 배치하며 아시안컵 당시와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공격
공격수로는 어제 처음 훈련에 합류한 이강인 선수 대신 조금 먼저 입국해서 컨디션을 조절했던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선수를 배치했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선수들은 아시안컵에 중용됐던 선수들이고 이제 아시안컵에서 출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던 김진수 선수가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서령우, 센터백 조합은 김영권, 김민재였고요. 손흥민 선수가 주민규의 왼쪽에 배치됐고 이재성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황희범 선수도 조금 전진해서 중앙 미드필드이지만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는데요. 장신 공격수 차이데드를 최전방에 놓고 사라차시 왼쪽, 베테랑 공격수 송크라신이 교체로 나올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바로 선발 출전하면서 2선 중앙에 배치됐고 웅고룬이 오른쪽에 배치돼서 많이 압박 수비를 해줬습니다. 왼쪽 풀백으로 분마탄, 중앙 미드필더로 폼판과 짬라싸미, 그리고 센터백 라인에는 장신 수비수 햄비분의 파트너로 또 다른 장신 수비수인 돌라보다 민첩성과 속도가 빠른 똥송 선수가 배치가 됐고요. 노르웨이 혼혈 선수인 미켈손이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됐고 주전 골키퍼는 깜마이가 배치가 됐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태국이 물러서서 선수비 후역습을 할 거라는 생각과 달리 강한 전방 압박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시도를 통해서 초반 흐름과 초반에 이제 선수들에게 조금은 놀라움을 주는 모습을 통해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왼쪽 측면에서 분마탄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가 문전 깊숙이 들어갔고 조현우 골키퍼가 커트해내긴 했지만 흘러나온 공을 중앙 미드필드인 짬라싸미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간 것, 우리 수비 라인이 몸으로 막아냈기에 망정이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골문이 순간적으로 불안해졌던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어서 전반 9분에는 태국의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인해 백승호 선수가 공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 상황에서 송크라신의 패스를 받은 수파차이가 먼 거리에서 그대로 중거리 슈팅을 때리면서 골문 구석을 노렸는데 조현 선수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이 장면 실점도 될 수 있었던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15분 이후부터는 우리가 공격 리듬을 살리기 시작했는데요. 전반 20분에 태국 골키퍼의 롱킥을 백승호 선수가 차단하면서 시작됐던 쇼트 카운터였습니다. 백승호 선수의 패스를 받은 정우영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다가 수비 2명이 자신 쪽으로 몰리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해서 가담했던 황희범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여기서 황희범 선수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다가 왼발 중거리 슈팅을 때린 것이 날카로웠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거든요. 흘러나온 공을 주민규 선수가 슈팅으로 연결했을 때 이건 사실 골이 되었어야 하는 장면이었는데 조금은 스텝이 엉키면서 빗맞는 슈팅이 되면서 골키퍼가 쉽게 잡아내는 정말 아쉬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날 경기 황선홍 감독이 선수들에게 적극적인 중거리 슈팅을 주문한 것 같았고, 특히 황희범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을 많이 때리고 양발로 슈팅을 많이 때리면서 적극성을 보였거든요. 이 장면에 이어서 전반 30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서 주어진 좋은 프리킥 기회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직접 슈팅을 시도했고, 이 슈팅이 수비벽 앞에 있던 정우영 선수의 등을 맞고 굴절되면서 오히려 이것이 상대 골키퍼에게 역동작을 유발하며 골문 구석으로 향했는데, 이 슈팅 굴절까지도 태국 골키퍼가 선방해내면서 대단한 슈퍼 세이브를 통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어서 전반 31분에는 이재성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상대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로 보냈는데요. 주민기 선수가 빠져들어가고 쇄도에 들어갔지만 태국 수비수 햄비분이 먼저 공을 차단하는 호수비를 보였습니다. 37분에는 좋은 연계 플레이 과정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나왔는데요. 주민기 선수가 태국 수비 2-3명 사이에서도 공을 지켜내는 좋은 포스트 플레이를 보여줬고, 그러면서 뒤로 빼준 공을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아서 이재성 선수에게 찔러줬고, 이재성 선수는 다시 공을 달라고 리턴 패스를 요청하면서 뛰어들어간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싹 밀어줬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태국 수비수들이 몸을 던졌고 동선을 막았기 때문에 이 육탄 방어를 피해서 때리려고 한 것이 아쉽게도 골대까지 넘기면서 빗나가고 말았죠. 이 기회에서 주장환장을 내던질 정도로 굉장히 아쉬워했던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결국 42분 대한민국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이날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을 땐 조금은 공격 전개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반 막판에는 조금 왼쪽으로 이동하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본인이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움직이는 프리롤의 형태를 취하면서 공격의 리듬이 살아났거든요. 42분 정우영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내준 전진 패스를 이재성 선수가 이어받아서 컷백으로 꺾어서 중앙으로 연결해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논스톱 슈팅을 왼발로 가져갔는데 사실 골키퍼도 자리를 잡고 있었고 주변에 태국의 수비수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슈팅을 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코스는 골문 반대편 구석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왼발로 그 구석을 정확하게 찌르는 놀라운 슈팅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같은 그런 슈팅으로 1대0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선제골이 나오면서 우리의 리듬이 더욱더 높아졌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2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전진 패스를 받은 이재성 선수가 또 한 번 좋은 컷백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정우영 선수의 슈팅을 태국 수비수인 분마탄이 몸으로 막아냈고, 흘러나온 공을 다시 한번 정우영 선수가 슈팅한 것도 골대를 벗어나면서 아쉽게 전반전을 2대0으로 마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반전 우리가 75%로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 숫자도 결과적으로는 9대3, 유효 슈팅도 4대1로 앞선 경기를 했는데요. 다만 우리가 빅찬스 2개 중에 하나를 놓쳤던 부분들, 전반 막판에 있었던 그 기회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주민규 선수 역시 문제에서의 좋은 기회를 놓친 부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었는데 우리가 추가골을 넣지 못한 게 결국에는 후반전에는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아시안컵에서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였던 이재성 선수가 최근 분데스리가에서의 활약에 이어서 최고의 폼을 보여주면서 공격의 활로를 열었는데요. 53분에는 이재성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정우영 선수의 침투에 맞춰서 좋은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정우영 선수가 시도한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그대로 골대 안으로 흘러들다가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는 골대의 불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출신 이시이 감독은 58분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 웅고른 선수를 빼고 벨기에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럽파 수파촉 무에안타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이 교체 투입이 곧바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61분 사라차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방으로 로빙 패스를 연결했거든요. 여기서 수파촉 무에안타 선수가 수비를 등진 채로 공을 잡으면서 떨군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바로 연결했어요. 그 상황에서 오른쪽 풀백인 미켈손이 어느새 오버래핑해서 우리의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미켈손 선수가 논스톱 슈팅을 때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연결 패스를 했던 수파촉 무에안타 선수 쪽으로 크로슛, 슈터링을 연결하면서 패스를 공급했고 오프사이드를 정확하게 피했던 수파촉 선수가 문전에서 이 미켈손의 크로스를 밀어넣으면서 1대1 동점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태국이 이런 유형의 전방에서 공격수가 로빙 패스를 한 번에 원터치로 반대로 돌려주면서 다시 3자의 움직임과 배후 침투를 통해 골을 넣는 플레이를 아시안컵에서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건 철저하게 태국이 준비했던 플레이였고 또한 교체로 들어간 유럽파 공격수 수파촉 무에안타의 개인 기술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1대1 동점이 된 이후 황선홍 감독은 빠르게 선수 교체를 진행했는데요. 62분에 정우영 선수를 빼고 이강인 선수를 마침내 투입했고 68분에는 주민규 선수가 조금 이제 무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교체 아웃하면서 공격 미드필더인 홍현석 선수를 투입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득점기를 몰아주는 형태의 경기를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태국은 동점골 이후 굉장히 내려서서 수세적인 경기를 펼치며 실리축구, 잠그는 축구를 시도했는데요. 64분 손흥민 선수의 왼발 중거리 슈팅이 나왔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고 69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에 황희모 선수에게 패스한 이후 황희모 선수가 왼쪽 전방으로 오버래핑에 들어간 김진수 선수를 보고 기가 막힌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한 것 같았는데요. 김진수 선수의 이제 컷백을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한 게 골라인을 통과하긴 했지만 보시는 대로 김진수 선수가 황희모 선수의 패스를 받을 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 골은 인정받지 못했죠. 사실 이날 경기는 VAR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지만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볼 수 있던 오프사이드였기 때문에 우리가 태국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확실하게 걸려들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71분에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한번 나왔는데요. 중앙 지역에서 공을 몰고 들어가던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해줬고 이강인 선수가 문전 우측을 파고들다가 다시 뒤로 빠져나와서 프리하게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툭 밀어줬어요. 바로 슈팅 때릴 수 있게 밀어줬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태국 수비수인 통송을 맞고 굴절되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공격이 답답하게 이어지자 황선홍 감독은 또 한 번 선수 교체를 단행했는데요. 73분에 이재성 선수와 김진수 선수를 빼고 장신 공격수 조규성 선수와 울산 HD의 공격적인 레프트백 이명재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규성이 최전방, 손흥민 선수가 2선으로 이동하면서 총공세를 펼치는 상황이 됐는데요. 하지만 태국이 계속해서 공간을 좁히고 내려서서 수비를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공격을 전개하지 못했고요. 또 83분에는 태국의 공격적인 레프트백이자 주장인 분마탄 선수가 부상을 입게 됐는데 그의 대체 선수로 투입한 브리라 선수가 공격보다는 수비에 신경 쓰면서 오히려 부상으로 인한 교체지만 수비가 더 안정되는 교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을 통해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냈는데요. 88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태국 선수 4명 사이로 정말 경이로운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고 이 패스를 또한 손흥민 선수가 왼쪽 바깥에서 배후로 들어가며 이어받은 이후 중앙에서 침투에 들어왔던 황인범 선수에게 컷백을 딱 줬어요. 골키퍼를 바로 마주한 근거리 상황이었는데 하필이면 황인범 선수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무산이 됐고요. 이 상황 이후 흘러나온 공을 이강인 선수가 빠른 타이밍으로 슈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오른발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히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 코너킥을 조규성 선수가 껑충 뛰어올라서 중앙에서 헤더 패스를 바깥쪽으로 내줬고 여기서 공격에 가담했던 김영건 선수가 가슴으로 밀어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한 제대로 터치가 되지 못하면서 약하게 이어졌고 골키퍼가 잡아내면서 우리의 결정적인 기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90분에는 백승호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한 황희범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문전 중앙까지 침투해 들어갔고 수비의 견제 속에서도 오른발 아웃프런트 슈팅을 때려봤지만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또 한 번의 슈팅이 무산이 됐고요. 이러한 가운데 태국은 후반 추가 시간이 6분 주어진 가운데 추가 시간 2분에 공격수 송크라신을 빼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유엔을 투입하면서 완전히 철통같이 잠그기에 돌입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에는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태국 수비수 브리라 선수가 헤더로 잘라낸 것, 이 헤더 커트를 조규성 선수가 바로 헤더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살짝 넘기면서 윗금으로 때리고 말았고요. 추가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공격 기회였던 6분에는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홍현석 선수가 헤더 슈팅을 연결했지만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결국 안방에서 1대1 무승부라는 실망스러운 결과로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경기 전체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려 79%, 80%에 가까운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도 무려 25대 6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차이를 낳았지만 유효 슈팅은 8대 2였다. 우리가 이제 골대 안으로 보낸 슈팅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또 하나의 실망스러운 부분은 태국은 단 하나의 빅찬스를 골로 연결했지만 우리는 무려 6개의 빅찬스 중에 5개를 놓치는 빅찬스 미스 5회가 나오면서 최악의 결정력을 보이며 주민규 선수를 발탁했음에도 불구하고 K리그 최고의 골잡이를 대표팀에 마침내 불러들였지만 그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3월 A매치 기간 한국 대표팀의 중요한 경기들이 이어지는데요. 황선홍 감독이 성인 대표팀에 와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3월 24일 일요일 새벽 5시에 사우디아라비아와 WAFF 23세 이하 챔피언십 준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승리할 경우 호주와 이집트의 경기 승자와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파리 올림픽의 아프리카 대표로 참가를 확정한 팀입니다. 우리는 23세 이하 아시안컵 결과를 통해서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노리고 있고 이 대회는 23세 이하 아시안컵의 예행 연습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대표팀은 3월 26일 태국의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으로 이동해서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에 태국과 두 번째 경기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서 피파 랭킹 포인트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경기도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3차 예선은 진출하겠지만 3차 예선에서 죽음의 조를 만날 수가 있고 무엇보다 대표팀의 위기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황선홍 임시감독이 남은 기간 동안 태국 원정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한국 대표팀의 모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